네, 안녕하세요. 두시네요. 정말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시고 계신데요. 네, 그럼 시간이 되어서 금일 웨비나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금일 웨비나 진행을 맡은 데이터독 세일즈 엔지니어 이성욱이라고 합니다. 네, 올해 첫 데이터독 웨비나인데요. 오늘은 데이터독 통합 플랫폼 중에서 세큐리티와 관련해서 실시간 보안 위험 및 잘못된 구성 탐지라는 주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웨비나 시간 동안에 단순히 데이터독 세큐리티 제품의 기능을 확인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서비스, 혹은 회사의 보안은 데브옵스와 보안팀, 그리고 GRC 팀 간에 보안 정보가 혹시 단절되어 있어서 보안 문제를 찾고 해결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는 않는지, 보안 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 가시성은 확보되어 있는지, 가시성이 확보가 되었다면 효율적으로 문제를 분석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더 나아가서 보안 위협을 능동적으로 발견해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또 이런 니즈들을 데이터독을 통해서는 어떻게 이런 보안 니즈들을 쉽게 관리하실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웨비나를 진행하는 동안에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화면 아래 Q&A 버튼이 있으세요. 이제 Q&A 버튼 눌러서 질문 남겨주시면 데이터독 직원분들께서 바로 답변 드리거나 Q&A 시간에 확인하고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들 중에 채팅이 안 된다고 하시는데 오늘 채팅이 이제 좀 막혀 있고요. 질문들은 Q&A로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일 웨비나 자료는 이제 미팅 끝나고 나서 공유 드릴 예정인 점 기억해 주시고요. 웨비나 시간은 알차게 35분, 40분 정도 진행하고 Q&A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 소개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프리세일즈 엔지니어로 데이터에서 일하고 있는 이성욱이라고 하고요. 데이터도 기존에는 CDN 서비스 아키텍처를 하면서 스트리밍 서비스, 콘텐츠 다운로드 및 가속화 서비스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 외에도 보안 서비스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을 했었고요. 현재는 고객분들께서 데이터독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먼저 데이터독 플랫폼에 대해서 간단히만 소개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독은 인프라 모니터링, 매트릭 기반 모니터링을 시작으로 APM에서의 트레이싱 분석, 로그 매니지먼트, 그리고 실제 사용자의 경험을 모니터링하는 유저 엑스피리언스 영역까지 실제 사용자의 요청을 처리할 때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인프라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해당 요청이 발생했을 때에는 로그 정보와 함께 연계해서 빠르고 쉽게 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실제 문제가 혹시 사용자에서 발생했는지, 혹은 백엔드에서 발생했는지 분석이 가능해지시고요. 더 나아가서 서비스들이 통신을 할 때, 혹은 컨테이너들이 통신을 할 때 네트워크 퍼포먼스에는 특이사항이 없었는지, DNS와 네트워크 모니터링을 지원하는 네트워크 퍼포먼스 모니터링, 그리고 복잡한 클라우드 환경에서 보안 규정에 어긋나는 설정이나 위협은 없는지, 그리고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공격을 확인하고 대처할 수 있는 세큐리티 모니터링 영역까지 모두 한 곳에서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범위를 점점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새로운 프로덕트만 추가되는 게 아니라 프로덕트의 연계 분석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크립토 재킹, 암호화폐 채굴 공격이 있었다. 그렇다면 클라우드 세큐리티 폴리시 중에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서버에 접속할 수 있었는지, 혹은 악성 코드가 실행되었다면 어떤 명령어를 통해서 채굴하는 프로세스가 실행되었는지, 또 해당 프로세스로 인해서 혹시 그 당시에 인프라 현황은 어떠했는지, 서비스 현황은 어떠했는지, 혹 중간중간에 암호화폐 사이트들과 통신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이런 모든 정보들에 대해서 가시성을 제공하고 분석해서 위협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데이터독 플랫폼 중에서 세큐리티 모니터링과 관련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 시간에 살펴볼 내용들입니다. 네, 먼저 요즘 보안 관리 시 겪는 어려움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고요. 또 데이터독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지 데모와 함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Q&A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웨비나를 진행한 동안에도 아래 Q&A 버튼 클릭하시고 질문 남겨주시면 저나 데이터독 직원분들께서 답변 드릴 예정인 점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안 관리 시 자주 겪게 되는 어려움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빠른 배포, 그리고 수많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그리고 클라우드 환경 관리부터 수많은 테크 스택 모니터링까지 다양한 환경과 빠른 변화로 보안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때에는 중앙에서 관리하던 보안팀만을 이야기하지 않고 여러 팀으로 보안 영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서비스와 플랫폼의 보안을 책임지고
어플리케이션과 클라우드 환경을 관리하는 데브옵스도 이제 보안의 한 축을 담당하고요. 할 일이 더 많아지셨죠? 그리고 빠르게 이동하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가시성을 확보하고 또 복잡한 환경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파악해야 하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뭐 바뀌고 있는지 파악해야 하는 셋옵스 기존 보안팀이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컴플라이언스 준수 여부와 리스크 관리를 책임지는 GRC 팀이 있습니다. GRC 팀은 조금 생소할 수 있어서 추가적인 설명을 더하자면 Governance, Risk and Compliance의 약자고요. 주로 GRC 팀은 법무실 혹은 보안팀에 속해서 컴플라이언스를 잘 지키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하고 관리하는 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감사 시즌이나 회사 표준을 이야기할 때 주로 연락하게 되는 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안 영역이 점점 넓어짐에 따라서 보안을 담당하는 이 세 팀, 데브옵스, 보안팀, 그리고 GRC팀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 어려움들을 들어서 정리를 해보면 크게 네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로 가시성 확보의 어려움입니다. 간단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보가 없거나 아니면 정보에 묻혀서 알 방법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뭐 지금도 새로운 컨테이너들이 만들어지고 또 삭제되고 신규 서비스가 또 올라가고 또 누군가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설정이나 구성을 계속 변경하고 있고 또 다양한 이유로 테스트를 진행하기도 하고 삭제하기도 하고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그중에서 어떤 보안 이슈가 있는지 규정을 어긴 케이스는 없는지 가시성을 확보하기 너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위협 탐지의 어려움입니다. 가시성을 확보하고 나면 뭐 당연히 위협이 발생했을 때 바로 알고 싶을 텐데요. 많은 경우는 주로 SOC, Security Operation Center에서 발견을 하고요. 확인한 다음에 이제 그제서야 각 관련 부서로 혹은 뭐 서비스 담당자에게로 전달해주기 전까지는 데브옵스나 GRC 팀에서는 위협을 탐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브옵스, 섹옵스, GRC 모두 같이 위협을 탐지하고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한데요.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모든 팀 간의 문제를 탐지할 수 있는 통합된 환경이 필요한데 이런 환경을 구축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보안 문제의 복잡성으로 인한 분석의 어려움입니다. 이전에는 좀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주로 뭐 IP나 포트 정보 이런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분석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보안 위협이 너무 다양해졌죠. 그리고 환경도 너무 다양해졌고요. 거기다가 이제는 컴플라이언스까지 잘 지키는지 뭐 확인해야 되고 분석해야 할 정보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정보들 간의 연관성을 분석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지 대책의 어려움입니다. 보안 문제를 감지하고 분석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요. 클라우드 상에서 뭐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잘못된 설정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아니면 개발자나 운영자가 클라우드 서비스나 컨테이너 등을 잘못 구성했을 때 공격으로 이어지기 전에 문제를 찾으려면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방치 대책을 만드는 것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보안 관리 시 자주 겪게 되는 어려움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럼 데이터독은 이런 어려움들을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시성 확보입니다. 데이터독은 통합 가시성을 제공하는 보안 및 컴플라이언스 플랫폼입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 운영할 때나 분석할 때나 또는 컴플라이언스 준수 여부를 확인할 때나 모두 한 곳에서 같은 데이터를 보면서 말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실질적으로 여러 툴들을 사용하면 뭐 데이터 수집도 각자의 방식으로 수집을 하고 또 직관적인 분석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데브옵스나 보안팀 그리고 GRC 세 팀이 협업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데이터독에서는 이 세 팀이 각각 분석하는 게 아니라 모든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하고 같은 데이터를 보면서 보안 이슈를 찾을 수 있도록 가시성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빠른 위협 탐지입니다. 사스 플랫폼이기 때문에 항상 최신 보안 룰과 컴플라이언스 룰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또 실시간 발생되는 로그를 바탕으로 위협을 탐지하고 컴플라이언스 검증도 개발 과정의 한 파트로만 검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프로덕션에서도 지속적으로 이 컴플라이언스를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어서 혹시 뭐 신규 입사자가 아니면 개발팀에서 지금 세큐리티 그룹을 잘못 설정을 했어요. 아니면 뭐 실수로 중요한 설정 파일을 프로덕션에서 변경을 했다면 바로 탐지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데이터독이 제공하는 기본 룰들 외에도 커스텀 룰들을 쉽게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기 때문에 뭐 특별히
모드색에 대한 지식이 없더라도, 안 그러면 퀄리티 랭귀지에 대한 지식이 없더라도, 아니면 보안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쉽게 필요한 룰들을 만들어서 서비스에서 뭐 잡고자 하는 이런 공격들을 쉽게 탐지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뭐 분석을 쉽게 할 수 있는 다양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특이사항이 보이는 한 줄의 로그나 뭐 로그 이벤트를 보는 게 아니라 해당 위협이 발생된 과정이나 트렌드는 어떠했는지, 혹은 콘텍스트는 어떠했는지, 혹은 뭐 공격자가 사용한 유저 네임을 따라가 본다거나, 아니면 세큐리티 그룹을 따라가 본다거나, 공격이 의심되는 서비스만 필터해서 분석하거나, 조금 더 나아가서 혹시 공격에 사용됐던 IP는 알려져 있는 위험한 IP는 아닌지, 혹은 공격의 심각도는 어떠한지, 이런 정보들을 쉽게 구분하고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빠른 분석 및 전파가 가능하고요. 추가로 빠른 분석을 위해서 서비스별 보안 대시보드를 각각 구성해서 쉽게 보안 이슈들을 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지 대책입니다. 보안 그룹이나 스토리지 버킷, 로드 밸런서, 데이터베이스, 그 외에도 여러 서비스 환경과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PCI나 CIS 컴플라이언스를 바탕으로 평가를 해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취약한 부분을 찾아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컴플라이언스와 관련돼서는 SOC 2나 PCI 같은 컴플라이언스들 이제 이런 것들을 충족하기 위해서 파일 인테그리티 모니터링, 파일 무결성 검사를 지원하는데요. SOC 2나 PCI에서 강조하는 파일 무결성 검사를 통해서 누군가 프로덕션에서 설정 파일을 임의로 수정할 경우 바로 알람을 받아서 문제 발생 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고객사별 커스텀한 컴플라이언스가 있다. 그렇다면 커스텀한 컴플라이언스 룰도 쉽게 추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 서비스의 컴플라이언스 주수 상태는 어떤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대시보드를 기본적으로도 제공해 드리고, 추가적으로 커스텀한 대시보드를 만들 수 있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보안 관리 시 자주 겪게 되는 어려움과 관련해서 데이터독은 또 어떻게 이런 것들을 도움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럼 앞서 설명드린 기능들을 데이터독 세큐리티 플랫폼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어떤 제품을 사용해서 지원하는지 자세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제품 설명에 앞서서 데이터독 보안 제품 구성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은행 보안 담당자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은행을 안전하게 지키면서 운영하기 위해서는 먼저 온라인 뱅킹에 접속할 때 모든 기록을 남기고, 은행에 있는 모든 입구를 통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영상으로 녹화를 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여러 보안과 관련된 정보들에 대해서 기록을 남기거나 나중에 참조할 수 있도록 기록을 계속 남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은행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보안 카메라는 특정 화소 이상의 제품으로 사각지대 없이 설치를 한다든지, 금고는 모든 면을 강판으로 제작한다든지, 그리고 온라인 뱅킹에서는 비밀번호는 8자리 이상만 사용 가능하도록 설정하고, 그 외에도 보안을 위한 컴플라이언스를 잘 따르고 있는지 점검을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약에 실제로 강도가 들어와서 은행 문이나 금고문을 강제로 열려고 한다면, 아니면 해커가 서버에 접속해서 잔고 정보를 수정하려고 한다면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경보장치를 설치할 것 같습니다. 네, 데이터독 제품 구성도 이렇게 은행을 지키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모든 기록들, 로그 정보나 이벤트 로그를 바탕으로 다양한 룰을 통해서 위협을 탐지하고, 여러 IP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위협 IP를 감지하는 세큐리티 모니터링 제품이 있습니다. 데이터덱이 제공하는 다양한 기본 룰들을 통해서 로그에서 발생하는 위협을 쉽게 감지하고, 추가로 커스텀 룰을 만드실 수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여러 IP에서 동일한 아이디를 사용해서 지속적으로 접속 시도를 해요. 근데 10번 이상 실패하다가 11번째, 11번째 다음부터는 한 번이라도 성공을 했다. 그러면 무작위 로그인 시도 같은 브루포스 공격이 의심되기 때문에 알람을 발생한다든지, 이런 고객사별로 특화된 룰들을 쉽게 설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는 보안 준수 사항을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컴플라이언스 모니터링 제품이 있습니다. 우리 클라우드 설정에는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우리 서비스는 우리 회사는 PCI, CIS 최신 버전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추가로 파일 무결성 모니터링을 지원을 해서 누군가 중요 설정 파일을 수정했을 때 알람 받는 것이 가능하고요. 현재는 PCI, CIS를 공식적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추가로 이제 SOC 2나 NIST 800-17이라고 부르죠.
SOC2나 NIST도 이제 지원할 예정이고 그 외에도 CIS, EKS, CIS 애주어 등도 차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호스트 및 컨테이너에서 위협이 실질적으로 발생을 했다. 그럴 때는 즉각적으로 알려드리는 런타임 세큐리티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악의를 가진 사람이 서버나 컨테이너에서 위협적인 행동을 했을 때 즉각적으로 알고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컴플라이언스 모니터링과 런타임 세큐리티의 경우에는 현재 베타 단계이고요. 사용하기 위해서는 포털상에서 이제 신청을 해주시거나 추가 신청이 필요한 점 이제 기억해 주세요. 정리하자면 이렇게 3개 제품을 통해서 로그를 바탕으로 새로운 위협이나 IP를 검사를 하고요. 두 번째로 주요 컴플라이언스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마지막으로 실제로 위협이 발생했을 때에도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데이터덕 세큐리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 복잡하면 아무리 기능이 좋아도 쓰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이 모든 기능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독 에이전트가 설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인테그레이션, 플러그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데이터독이 제공하는 플러그인을 통해서 클라우드 연동 작업, 그리고 로그 전송 작업이 필요한데요. 이 모든 작업들을 최대한 쉽고 간단히 할 수 있도록 하나의 에이전트와 플러그인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데모를 보여드리면서 데이터독 세큐리티 플랫폼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슬랙을 데이터독과 연동을 해놓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데이터독에서 아까 설명드렸던 프로덕트에서 뭔가 특이사항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세큐리티 시그널을 이메일이나 슬랙이나 그 외에 가능한 툴로 이렇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마지막에 온 메시지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봤더니 세큐리티 그룹, 특정 세큐리티 그룹이 퍼블릭하게 지금 오픈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세큐리티 그룹을 우리 폴리시상 오픈을 하면 안 되는데 지금 오픈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이거 좀 크리티컬 문제일 수 있을 것 같고요. 한번 태가로 버튼 클릭해 주시고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메시지들을 통해서 어떤 증상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고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비유 시큐리티 시그널 버튼을 클릭해서 한 대 써 들어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분석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릭해서 지금 데이터도 콘솔상으로 들어왔고요. 들어오게 되면 이 공격은 어떤 공격인지, 그리고 이 공격은 데이터독에서 컴플라이언스에서 PCI AWS에서 어긴 걸로 보여지고 있어서 잡았다는 설명 보실 수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런 공격은 컴플라이언스에서 데이터독에서 플러그인, 아까 연동하셨던 플러그인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AWS 환경을 크롤링을 해요. 그래서 크롤링 하다가 특이사항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컴플라이언스 체크를 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격이 언제 최초 발생했는지, 언제 마지막 발생했는지, 그 외에도 서비스 정보와 태그 정보를 통해서 대략적인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가 있고요. 아래 내려가 보시면 메시지란을 통해서 이 공격이 어떤 공격인지, 그리고 어떤 작업을 취해야 할지에 대해서 상세한 가이드를 첨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글로도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언어의 구분 없이 최대한 상세한 가이드를 포함하셔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최대한 빠르게 이것만 보고도 트러블 슈팅 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옆에 있는 이벤트 어트리뷰 탭을 클릭해 주시면 관련돼 가지고 어떤 속성 값들이 들어왔었는지 이걸 또 합쳐서 보여드려요. 그러니까 지금 봤더니 어떤 세큐리티 그룹이 어떤 일이 발생을 했다. 이렇게 대략적인 정보를 합쳐서 보실 수가 있겠고요. 샘플란에 가시면 실질적으로 이 공격이 발생을 했을 때 실적인 로그나 실적인 설정이나 진짜 어떤 일이 일어난지에 대해서 샘플링해서 보여드려요. 그러니까 하나 클릭해서 한 대수만 더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서 봤더니 이 이슈가 웹스토어 어드민 포탈이라는 곳에서 생겼고요. 소스는 EC2였고요. 그리고 여기 사용된 어카운트 아이디는 이러했고 다이렉션은 인그레스 쪽이었고 봤더니 세큐리티 그룹이 모든 IP에 대해서 모든 프로토콜에 대해서 포트 80번이 열려 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 보안 규정상 원래라면 오픈을 하면 안 되는데 오픈이 돼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좀 심각한 일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인 분석에 앞서서 먼저 담당자분께 해당 내용을 좀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큐리티 그룹 이름을 복사를 해봤고요. 이 메시지를 먼저 세큐리티 그룹을 담당하시는 분께 전달하겠습니다. 그룹의 80번 포트가 오픈되어 있습니다. 퍼블릭으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먼저 메시지를 보내고 추가적인 분석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해당 내용은 뭐 이메일이나 슬랙이나 원하시는 툴들로 전송이 가능하고요. 저는 슬랙으로 한번 전송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슬랙으로 일단 메시지를 먼저 보내놨고요. 일단 메시지를 보냈으니까 저는 이 세큐리티 그룹이 퍼블릭하게 오픈이 되어 있었는데 혹시 이걸로 인한 다른 문제나 추가적인 이슈는 없었는지 혹은 다른 세큐리티 시그널은 없었는지 한번 필터해서 추가적으로 분석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당 세큐리티 그룹으로 필터를 해봤고요. 네, 필터를 한 다음에 최근 1시간만이 아니라 좀 길게 가보죠. 한 주 정도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한 주 정도로 설정을 했더니 다양한 공격들이 들어온 것 같아요. 뭐 어카운트 테이크오버 공격, 무작위 로그인 시도들도 들어온 것 같고요. 그리고 위협적인 IP가 S3 오브젝트를 다운받았던 내역도 있는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뭐 EC2에 들어가서 뭔가 메타데이터를 조회했던 AWS API를 조회했던 내역들도 있는 것 같고, 뭐 그 외에 다양한 공격들, 뭐 설정 파일을 만진 적도 있는 것 같고 다양한 공격들이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공격들에 대해서 왼쪽에는 파세트를 사용해서 원하는 조건대로 필터해서 보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저는 지금 세큐리티 그룹으로 필터해서 지금 보고 있는 공격들 중에 가장 많이 발생한 어카운트 테이크오버 공격에 대해서 한 대수만 더 들어가서 분석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에 앞서서 뭔가 이 공격이 어떤 공격인지 추가 정보를 얻고 싶을 때에는 모든 공격들에 대해서 뭐 다른 뭐 공격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 사이트들로 링크를 자동으로 걸어드려요. 그래서 이 공격에 대해서 추가적인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네, 이 공격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을 해봤더니 어카운트 테이크오버 공격, 딕셔너리 공격, 뭐 블루포스 공격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이 공격에 대해서 여러 아이디를 통해서 공격 시도가 있었던 걸로 보여지고 있어요. 예, 정말 다양한 아이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색깔별로 빨간색과 파란 색깔로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부분 확인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 공격은, 이 룰은 어떤 경우일 때 이걸 잡는 거고 어떤 경우일 때 빨간 색깔로 설정하는지 파란 색깔로 설정하는지 한번 룰에 가서 상세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카운트 테이크오버 공격에 대해서 룰 화면으로 들어왔고요. 보시면 아래 두 가지 조건들이 들어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조건 같은 경우는 실패했던 케이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성공했던 케이스, 뭐 어텐티케이션, 페일리어, 유저 이름별로 어텐티케이션 성공했을 때 유저 이름별로 이렇게 두 가지 컨디션을 만들어 놨고요. 이렇게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이제 알람을 발생시킬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는데 만약에 이런 룰이 아니라 서비스에 특화되어 있는 룰이 필요하다. 그럼 이곳에서 뭐 간단하게 이 룰을 복사해서 사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편집을 하셔서 실제로 들어오는 실제 로그들을 보면서 해당 조건에 매칭되는 실제 로그들을 보면서 쉽게 룰을 구성할 수 있는 점도 기억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요. 이 두 가지 케이스, 일단 케이스를 두 가지를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그럼 어떤 경우에 알람을 울려야 될지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만들어 놓은 케이스를 보시면 로그인을 5번 이상 실패했다가 그 다음에 로그인을 한 번이라도 성공을 했다면 이거는 브루포스 공격이 성공한 걸로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프라이오리티를 등급을 높음으로 설정하고 바로 알람을 보낼 수 있도록 설정을 해놨고요. 그리고 로그인을 5번 이상 실패를 하고 있는 경우다. 그런 경우는 이건 블루포스 공격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인포송으로 마크는 하되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유저의 이름들을 모니터링을 해서 지속적으로 공격이 들어오고 있지는 않은지 계속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룰을 울리는 알람을 트리거하는 컨디션을 만들어 놨고요. 그러니까 아래로 내려가 보시면 상세한 설명들, 아무래도 설명이 있어야지 뭔가 공격이 들어왔을 때 내가 이게 왜 잡힌 거고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상세한 설명 포함해 두었습니다. 다시 한번 룰로 돌아가 볼까요? 네, 다시 한번 공격했던 내역들을 확인해 보니까 이제는 보시면 이제 이 파란 색깔 애들은 5번 이상 로그인에 실패했던 아이디들이에요. 그리고 빨간 색깔 같은 경우는 실패를 계속하다가 한 번이라도 성공한 케이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실패한 케이스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라는 분께서 로그인을 계속 실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걸 봤더니 아까 동일하게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들, 인프라 관련된 정보들을 통해서 대략적인 정보들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태그를 통해서도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봤더니 하나 이상의 IP를 사용을 했었고 더더욱 의심스럽죠. 유저네임이 제시일 때 로그인 이벤트에 실패한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관련돼 가지고 이벤트 어트리뷰트를 모아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봤더니 어,
지금 봤더니 공격도 뭐 하나 이상의 국가에서 발생한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여러 개의 IP를 써서 공격을 한 걸로 보여지고 있고, 아래로 내려갔더니 뭐 이름은 제시고 팀은 파이낸스 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공격 실제 샘플 로그들이 이렇게 찍혔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개별적인 로그를 보실 때는 샘플 클릭해 주시고 하나하나의 로그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참조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제시 같은 경우는 5번 이상 로그인을 계속 실패하는 부분이 보여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 어드민이란 유저 이름 같은 경우는 로그인 실패를 계속하다가 지금 성공을 했기 때문에 지금 알러트가 발생한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번 클릭해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봤더니 대략적인 정보를 확인을 했더니 이 어드민이란 유저 이름이 로그인을 실패됐고 성공한 케이스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벤트 어트리뷰트를 확인해 봤더니 실질적으로 로그인 성공 실패 케이스가 확인이 되고 있고 서버는 하나에서만 발생을 했네요. 그리고 봤더니 도시도 나라도 정말 다양한 곳에서 공격이 들어온 것 같고요. 네, 이런 정보들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실제 샘플 로그도 한번 봤더니 실패했던 케이스였고 뭐 이런 IP를 사용해서 들어왔고 미국에서 이 경우는 들어왔네요. 그러니까 팀 네임은 어드민, 뭐 네임과 팀은 다 어드민으로 공격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건 정말 심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런 샘플 케이스나 합쳐져 있는 속성 값들만 보는 게 아니라 저는 이거를 추가적으로 로그 분석을 통해서 트렌드와 그리고 혹시 그 당시에 인프라는 문제가 없었는지 좀 확인을 해보고 싶은데요. 한번 View in Log Explorer 버튼을 클릭해서 추가 분석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데이터독에서 아까 룰에 있던 컨디션들을 그대로 가져올 거고요. 그러면 이 사람이 로그인 성공하고 실패했던 트렌드들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원하는 시간대나 원하는 조건별로 왼쪽에 있는 파셋을 통해서 조건 설정이 가능하시고요. 하나를 클릭해서 보시면 뭐 개별적인 로그들, 성공을 했든 실패했든 그런 케이스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추가적으로 혹시 이 당시에 이 공격이 들어왔을 때 혹시 나의 인프라 상에는 특이사항이 없었어? 뭐 확인하실 수가 있고, 네트워크 상에는 특이사항이 없었는지, 지금 여기는 좀 연동을 안 돼 있는데 혹시나 이 APM도 연동이 되어 있다면 트레이스들은 어떤 일이 트레이스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을 바로 하실 수가 있고요. 저는 이렇게 개별적인 로그를 보는 것보다 트렌드를 알고 싶기 때문에 좌측 상단에 있는 그래프 버튼을 클릭해서 한번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봤더니 로그인 실패하고 성공했던 트렌드들이 이렇게 되는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저는 아까 국가들이 여러 개가 보여서 한번 국가별로 한번 좀 나눠볼게요. 국가별로 나눴더니 정말 많은 국가에서 좀 공격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비율을 좀 다르게 해서 혹시 국가별로는 이렇게 요청이 들어오고 있는데 혹시 IP는 그러면 어떻게 들어오고 있는지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봤더니 IP도 한두 개가 아니라 나라별로도 여러 개의 IP 있는 나라들도 있고 이렇게 계속 요청이 들어오고 있네요. 그러면 한 단수만 더 들어가서 혹시 이 중에서 특정 IP만 로그인을 실패한 건 아닌지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봤더니 안타깝게도 정말 많은 IP에서 로그인을 실패하다가 성공했던 케이스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이런 경우라면 정말 심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당장 비밀번호를 바꾸고 투팩터를 도입을 한다든지 등등 추가적인 액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로그를 기반으로 해서 세큐리티 모니터링을 통해서 혹시 공격이 커스터마 룰을 만들어서 원하는 패턴에 매칭이 됐을 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또 추가적으로 로그로 가서 또 어떤 트렌드로 발생을 했는지, 그리고 그 당시에 인프라나 아니면 트레이스의 뭐 상태는 어땠는지 이렇게 분석하는 부분 한번 설명을 해봤고요. 지금 봤더니 아까 저는 이제 이런 공격들이 좀 많이 들어오는 걸로 보여지고 있는 이 호스트, 특정 호스트로 한 대스만 더 들어가서 분석을 좀 해보고 싶어요. 네, 그래서 호스트로 한번 필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특정 퍼블릭하게 오픈되어 있던 세큐리티 그룹 중에서 이 호스트에서 발생한 룰들에 대해서 이제 모니터링을 한번 분석을 해볼 예정이고요. 이 중에서 한번 좀 재밌는 게 또 어떤 것들이 한번 살펴볼까요? 내려가 봤더니 다른 것보다 Suspicious Exit Metadata Service 유세지가 있어요. 지금 봤더니 어, 메타데이터를 이시트 안에 들어가서 뭔가 쿼리를 해야 될 텐데 했던 내역들이 보이고 있어서 좀 이건 걱정이 혹시나 이시트가 탈취된 게 아닌가 걱정이 되고 있고요. 만약에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여기서 클릭하셔서 이 공격에 대한 상세한 정보 확인할 수 있는 점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한번 클릭해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필터했던 호스트가 보여지고 있고요.
네, 들어와 봤더니 메시지 탭을 통해서 이 공격이 어떤 공격이고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될지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벤트 탭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거를 실행을 했는지, 그리고 이걸 통해서 결과물은 얻었는지에 대한 대략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봤더니 컬을 통해서 뭔가 명령어를 실행을 했고 결과를 뭔가 받은 걸로 보여주고 있어요. 한번 어떤 유저네임을 사용해서 한 건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 노드에 들어가서 어떤 명령어를 실행했는지 한번 샘플을 보면서 분석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런타임 세큐리티, 데이터독 에이전트가 해당 노드에 설치가 돼 있었기 때문에 이 노드에서 뭔가 로그 파일을 지우려고 했다든지, 안 그러면 비밀번호를 뭔가 안 그러면 SSH 키를 생성하려고 했다든지, 아니면 뭔가 추가적인 여러 케이스가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섀도우 파일을 만들려고 했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케이스일 때 런타임 에이전트에서 특이사항을 발견하고 바로 시그널을 보내드릴 수 있게 되고요. 지금 같은 경우도 메타데이터를 조회를 했는데 이거는 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니 검증해줘. 이렇게 해서 시그널이 날아온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자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아래로 내려가시면 실행을 했었고 결과값을 얻은 게 보여지고 있고요. 컬을 일단은 실행을 했어요. 컬을 통해서 어떤 명령어를 실행했느냐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봤더니 어떤 PID와 어떤 유저네임, 루트로 실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코맨드 라인, AWS의 메타데이터 조회를 했는데 IAM의 Security Credential, 커피 하우스 롤에다가 조회를 한 부분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만약에 루트가 저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이게 한 적이 없으면 서버가 탈취된 상황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지금 뭐 메타데이터 중에 세큐리티 크레덴셜 데이터를 가져간 거기 때문에 서버 탈취와 더불어서 관련되어 있는 키값들도 변경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이거에 대해서는 빠른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떤 이유로든 간에 서버에 뭔가 침투를 해서 내가 원치 않은 행동을 했을 때 런타임 에이전트를 통해서 런타임 세큐리티를 통해서 바로 이렇게 알람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설명을 드렸고요. 런타임 세큐리티를 통해서 뭔가 아파치 웹쉘 공격이 들어왔거나 그런 노드.js 패키지에 대해서 뭔가 실행을 하거나 이런 경우도 바로 잡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몇 가지 한 두 개 정도만 더 볼까요? 시간 관계상 한 두 개 정도만 더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재밌는 게 하나가 있네요. 엘라스틱 서치 YAML 파일이 모디파이드 된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이것도 제가 필터했던 노드에서 발생한 부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봤더니 이제 데이터독 파일 인티그리티 모니터링, 컴플라이언스 모니터링을 통해서 해당 설정 파일을 만진 부분이 감지가 되어서 이렇게 시그널이 날아왔고요. 이런 부분들은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PCI나 SOC2에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럼 어떤 걸로 이 알람이 발생했는지 서비스의 정보와 태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대략적인 인프라나 환경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으시고요. 그리고 메시지를 통해서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지 정보를 얻으시고 이벤트 어트리뷰를 통해서 이게 어떤 일이었는지 그리고 실제 샘플을 통해서 제가 샘플을 클릭해 볼게요. 샘플을 통해서 파일 네임, 엘라스틱서치 아래 엘라스틱서치 야멜에 대해서 만지려고 그랬는데 이걸 또 하필이면 VI로 열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경우라면 프로덕션에서 VI를 통해서 앞으로는 편집하지 말아주세요. 만약에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우리 컴플라이언스상 코드화로 관리합시다. 아니면 배포를 사용합시다. 등등 이렇게 이제 컴플라이언스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정말 이건 공격일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아니면 실수일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저 설정을 반영하기 전에 빠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액션을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하나 더 살펴보았고요. 추가적으로 그럼 마지막으로 룰을 하나만 좀 더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봤더니 뭐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뭐 우리 EC2 인스턴스가 크립토 커런시 서버랑 통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확인이 필요합니다라든지 안 그러면 우리 라우터 53에서 위협적인 IP로 리솔빙 됐던 내역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왜냐하면 우리 서버가 어떤 이유로든지 탈취됐거나 안 그러면 뭔가 공격 코드, 악성 코드가 삽입이 돼서 원치 않는 대상에게로 크립토커런시 서버에게로 통신을 한다든지 아니면 악의를 가지고 있는 서버로 통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뭔가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바로 시그널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뭔가 악성 IP가 S3 콘텐츠를 다운받은 내역이 있습니다. 미중 단계지만 한번 확인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고요. 한번 클릭해서 한 대수만 더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봤더니 클라우드 테일에서 발생한 로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클라이언트 IP 83.97.20.30이 악성 IP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데이터독에서는 이제 악성 IP 판단을 위해서 여러 IP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고 있고요. IP 인포나 그레이 노이스, 파일홀, 현재는 이 세 가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용되는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 IP 데이터베이스에서 이게 나쁜 IP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요. 한번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경우도 아까와 동일하게 서비스와 태그 정보를 통해서 인사이트를 얻으시고, 그리고 메시지를 통해서 어떤 행동을 취할지 확인하시고, 대략적인 속성값들에 대해서 어트리뷰트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실제 샘플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키를 요청을 했는, 스토리지에 있는 키 파일을 요청을 했는지 등등 다양한 정보 확인이 가능한 점 기억해 주시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특히 이 IP가 이 두 개의 벤더에서 IP 데이터베이스에서 나쁘다고 했는데 왜 나쁘다고 한 건지 아래로 내려가시면, 네, 지금 봤더니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두 개의 IP가 첫 번째 그레인 오이스에서는 스캐너 IP라고 좀 분류를 한 것 같아요. 그거 아니더라도 IP 리스트, 여기는 파일홀 같은 경우는 이 IP가 최근에 공격에 사용된 내역이 있습니다. 라고 판단을 해서 나쁜 IP로 좀 인식을 했고, 위험한 IP로 인식을 했고요. 만약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 추가적인 분석이 가능한 점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나쁜 IP도 콘텐츠를 다운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미중 단계지만, 만약에 악성으로 계속 다운을 받는다든지 뭔가 나쁜 행동을 하고 있다면 지속적으로 저 IP를 모니터링해서 나중에는 차단한다든지 등등의 포스트 액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 IP가 혹시 나쁜 IP지만 우리 회사 직원이다,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간단하게 클라이언트 IP 항목 클릭해 주시고, 여기서 Never Trigger Signal for 이 IP에 클릭을 해주시면 간단하게 예외 처리가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예외 처리는 IP뿐만이 아니라 난 특정 ARN을 예외 처리하고 싶어, 아니면 특정 호스트를 예외 처리하고 싶어, 아니면 데이터독은 잘 쓰시는 분들이 항상 얘기하는 건 태그의 즐거움이죠. 모든 태그를 통해서 USDC에 있는 거는 우리 데모 환경이기 때문에 예외 처리해줘 등등, 모든 태그 기반으로 예외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지금 그리고 이제 모든 탭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마지막으로 Related Issue라는 탭이 있어요. 뭔가 공격이 들어왔는데 여기서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공격들이 혹시나 없을까? 이렇게 추가적인 인사이트를 요구할 때에는 데이터독에서 머신러닝 기반으로 이제 태그 정보들을 합쳐서 현재 현황들을, 상황들을 좀 판단을 해서 관련성이 높은 공격들을 여기다가 합쳐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 공격에 대해서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 이런 공격들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가이드를 드리기 때문에, 뭔가 공격이 들어왔을 때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떻게 연계 분석을 해야 될까, 다른 위협들은 없었을까 고민될 때에는 이렇게 클릭하셔서 릴레이티드 이슈를 통해서 추가적인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점 기억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데이터독 제품들은 어떤 식으로 공격을 잡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추가적으로 데이터독이 제공하는 모든 룰들에 대해서는 어떤 패턴과 어떤 폴리시를 가지고 잡는지 세큐리티 룰을 클릭하시면 그 패턴들을 다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룰들을 보시다가 이 룰은 나한테 맞는 게 아니야, 그러면 간단하게 클릭 한 번만 해주시면 바로 그 룰은 비활성화가 될 거고요. 아니면 조금 커스터마이즈가 필요하다면 복사해서 편집을 하시거나, 아니면 에디트 버튼 클릭하셔서 이건 런타임 에이전트에 관련된 거고 이런 조건일 때 잡는구나, 그럼 나는 이 조건을 조금 수정하고 문구도 한글로 변경해야 되겠다라든지, 이런 부분 쉽게 가능한 점 기억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외에도 데이터독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룰들 들어오셔서 확인하시거나, 데이터독 홈페이지에서 이 룰들에 대한 상세한 정보들 확인할 수 있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모든 과정들을 하나하나 필터해서 분석을 하게 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물론 분석을 해야 될 때도 있겠지만, 일단은 나는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알고 나서 한 뎁스를 더 들어가고 싶죠. 먼저 문제를 잘 찾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시각화해서 잘 찾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본적으로 시그널들에 대해서 대시보드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대시보드는 복사한 다음에 모두 다 커스터마이즈 가능하고요. 지금 보시면 우리 서비스에 공격들이 한 주 동안에 어떤 패턴으로 들어왔는지 상세히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트렌드는 어떠했는지, 등급은 어떠했는지, IP나 공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어떠했는지 바로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데이터독 모든 이 위젯들에서는 또 클릭하셔서 커스텀 링크를 타시고 릴레이티드 시그널로 들어가시게 되면
해당 IP와 관련된 공격들을 바로 본다든지 이렇게 이어서 스무스하게 이제 분석이 가능한 점 기억해 주세요. 그 외에도 세큐리티 대시보드 외에도 뭔가 유저별로, IP별로 다양한 대시보드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건 GRC 팀에서 정말 좋아하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그래서 컴플라이언스를 잘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대시보드로 제공해 드려요. 그러니까 이 대시보드들도 커스텀한 컴플라이언스가 있기 때문에 커스터마이즈 가능한 점 기억해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컴플라이언스를 못 지키고 있는지, 그 컴플라이언스 중에서 어떤 것들에서 약한지 한눈에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도 동일하게 뭐 CIS, AWS에서 우리가 뭘 못 지키고 있는데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해당 공격들에 대해서 상세한 확인 가능한 점, 그리고 빠르게 고쳐서 우리 컴플라이언스를 항상 준수할 수 있도록 뭔가 뭘 해야 될지 가이드가 가능한 점 기억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데모를 좀 보여드려 봤고요. 다시 한번 페이지로 좀 돌아와서 오늘 우리가 다른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다양한 환경과 빠른 서비스 업데이트 주기로 인해서 보안 영역이 넓어졌죠. 그래서 보안팀만이 아닌 데브옵스와 섹옵스, GRC 팀 간의 협업이 필요한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해당 팀들이 겪는 4가지 어려움들, 가시성 확보, 위협 탐지, 분석의 어려움, 그리고 방지 대책 설립의 어려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려움들에 대해서 데이터독의 제품들, 세큐리티 모니터링, 컴플라이언스 모니터링, 런타임 세큐리티를 통해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같이 데모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질문이 있는지 확인하고 바로 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Q&A 창을 좀 열어보고요. 많은 부분들은 벌써 답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답변 위주로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제 세큐리티 그룹으로 필터링해서 AKO 공격을 볼 수 있었는데요. 세큐리티 그룹은 IP 차단 정책인데 어떤 원리로 블루포스 등이 연관된 AKO 공격이 나타나게 되나요? 이거는 이제 데이터독에서는 모든 것들을 태그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프라에서는 예를 들어서 AWS 인프라 하나를 가져왔다. 그럼 거기에서 그 노드에서 뭔가 공격이 발생을 했다. AKO 공격이 이 노드에서 발생을 했다면 이 노드가 가지고 있는 모든 태그를 데이터독은 알고 있어요. 추가적으로 커스텀한 태그들도 추가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A라는 팀에서 쓰이는 서버다, 혹은 A라는 서비스에 쓰이는 서버다. 그러면 그 서비스로만 필터링을 하셔도 그 서비스 아래에 속해 있는 이 서버에서 AKO 공격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막을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태그는 정말 여러 가지 방면으로 쓰일 수가 있어요. 나는 단순하게 AKO 공격이 A라는 서버에 들어와서 이 서버만 봤어야 되는데 알고 봤더니 이 서버에 관련되어 있는 태그가 이렇게 범주가 생기네? 그럼 그 범주를 따라가서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현재 말씀해 주시는 로그들은 심으로 보내어 통합 관리할 수 있는지요? 마이그레이션 과정 중에 불가피하게 심을 사용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데이터독이 이미 심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기도 하고 데이터독 UI가 모니터링 기능을 사용하는 것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데이터독이 지원한 일단 심으로 옮기자고 하는 정보들, 네, 그 정보들에 대해서 API 지원 여부를 더블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선 2가지 좀 확인해야 될 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로그를 데이터독으로 보낼 때 뭐 다양한 방법으로 데이터독으로 로그를 보낼 수가 있어요. 계정 연동이나 로그 포워더나 등등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처음부터 그냥 두 곳으로 쏴도 문제는 전혀 없을 거고요. 아니라면 데이터독에서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뭔가 추가적인 인사이트를 원래 쓰던 심에서 또 같이 보고 싶다. 그렇다면 원하시는 희망하시는 조건에 대해서 데이터독이 API를 지원하는지를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API를 다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나 모르니까 필요한 부분 말씀해 주시면 API가 커버 가능한 영역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질문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에 필요한 원 데이터는 모두 로그 기반인가요? 그리고 리포트, 예를 들면 월별 보안 리포팅 기능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데이터독에서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보안을 풀로 하기 위해서는 3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세큐리티 모니터링, 로그 기반입니다. 두 번째, 컴플라이언스 모니터링, 컴플라이언스를 지키기 위해서는 다 필요해요. 로그도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 계정 연동을 통해서 AWS 계정 연동을 통해서 AWS에서 뭔가 우리가 못 지키고 있는 건 아닌지 데이터독이 크롤링해서 그 정보를 가져와야지만 돼요. 그래서 AWS 연동이 필요하고요. 뭐
한 대씩만 더 들어가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서 AWS에서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웰 아키텍처를 쓴다든지 등등 다양한 컴플레인스 시키기 위해서 막 쓰는 것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단적으로 웰 아키텍처도 데이터 도구로 마이그레이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웰 아키텍처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비밀번호를 90일 단위로 바뀌게 해놨다. 그럼 데이터 도구로 마이그레이션 해주시면 비밀번호를 90일 동안 바꾸지 않은 사용자가 이렇습니다. 짝 뽑아드려요. 뭐 등등 이렇게 이제 마이그레이션 크롤링을 통해서 가져와야 되는 데이터들, 마지막으로 에이전트를 설치를 해야지만 파일 인티그리티 체크나 아니면 런타임 세큐리티가 가능하세요. 네, 예를 들어 누군가 파일을 임의적으로 오픈했다든지 아니면 삭제를 했다든지 뭐 로그를 부분적으로 만졌다든지 설정 파일을 만졌다든지 등등까지 사용을 하려면 에이전트 설치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3개 필요한 점 참조 부탁드리고요. 리포팅을 월별 리포트가 가능한가요? 이게 아시아에서는 진짜 이게 니즈가 강한 것 같아요.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월별 리포트 기능 없습니다. 아직은 없고요. 말씀해 주시면 본사에 요청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모든 대시보드들은 예를 들어서 원먼스로도 설정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우리한테 발생한 세큐리티 모니터링에 대한 정보를 보여줘. 그러니까 이 정보들은 15개월 동안 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에 대해서는 이 화면 자체를 뭐 아예 리포트로 쓰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필요하시다면 이 정보들을 가지고 아예 대시보드를 추가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뭐 추가로 쉽게 월간 리포트화 시키는 방법도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대신에 기본적으로 뭔가 버튼을 클릭해서 월간 리포트를 보내는 건 없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 시간 관계상 질문 한 3개 정도만 좀 더 받아볼게요. 네, 각 세큐리티 룰에서 적용하는 메시지도 이 부분은 아까 한글 가능한 점 이제 답변 드렸고요. 메시지는 뭐 중국어, 한국어, 일본어 3개 다 붙이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기억해 주시고요. 런타임 세큐리티는 에이전트가 로그 기반으로 모두 감지하는 형태인가요? 아닙니다. 런타임 세큐리티는 eBPF 기반으로 저희 데이터독이 이제 런타임 세큐리티를 이제 좀 이거는 내부적으로도 좀 이제 좀 좋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원래 대부분의 프로덕트에서 런타임 세큐리티, 에이전트나 컨테이너에서 발생하는 위협을 감지를 하려면 리소스를 정말 많이 먹어요. 모든 걸 스캔하고 있거든요. 근데 데이터독에서는 eBPF 기반으로 해서 뭔가 커넬상에서 행동이 일어나는 것 위주로 잡아요. 커넬상에서 뭔가를 오픈하려는 행동이 있었다. 그러면 그 오픈하는 게 발 로그였느냐? 그건 잡자. 아니면 등등 런타임 세큐리티에 대해서도 커스텀하게 또 룰을 만드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답부터 말씀드리면 로그 기반이 아니라 eBPF 기반이고 노드에서 일어나는 모든 프로세스 기반으로 모든 프로세스라는 표현은 좀 잘못됐겠네요. 뭔가 에이전트가 감지하는 것들 위주로 해서 로그가 아니더라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악의성을 가진 사람이 스크립트를 실행시켰다든지 뭔가 악성 행동을 했던 프로세스까지도 잡을 수 있는 점 기억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설명되어지고 있는 런타임 세큐리티는 호스트에서 탐지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내부에서 서스페시어스한 커맨드 데이터독에서 감지할 수 있나요? 네, 감지 가능합니다. 대신에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eBPF가 지원돼야 되는 점 기억 부탁드리겠습니다. eBPF 이 발음이 좀 잘 안 되네요. 오늘 말을 많이 했네요. eBPF 같은 경우는 커널 버전이 중요해서 사용하시는 이미지에 대한 확인은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세큐리티 위주로 사용할 때 기본적으로 사용해야 할 모듈이 있을까요? 비용 때문에요. 비용 부분도 정말 민감하기 때문에 이 질문 바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큐리티가 기가당 200원이라면 위협 이시트만 기본 모니터링을 설정해야 한다든지요. 솔직하게 모든 걸 말씀드리면 지금 데이터독에서 세큐리티 모니터링을 할 때 로그 들어오는 모든 로그들에 대해서 데이터독에서는 일단 데이터독으로 도착하는 로그를 인제스트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인제스트되는 로그 볼륨에다가 인제스트가 거의 기가당 100원 정도의 이런 단가가 붙거든요. 근데 세큐리티를 쓰시면 여기다가 100원이 더 붙어요. 그래서 기가당 한 200원 정도, 200원, 뭐, 물론 이거는 이제, 뭐, 조건에 따라서 애뉴얼 약정이나 뭐 이런 조건이기 때문에 제 설명이 좀 틀릴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가격은 뭐 정해져 있는 건데, 그러면 나는 그 중에서 위협 이슈만 보고 싶습니다. 인제스트 되는 것 중에 일부분만 보고 싶습니다. 지금은 지원하지 않고 있고요. 이 질문 너무 잘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데이터를 쓰시던 분들 중에 세큐리티 모니터링 쓰시던 분들 중에 제일 큰 불만이 이거였는데 다행히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제가 말씀드리는 최대한 빠른 시일은 한 분기에서 두 분기 이내에 좋은 소식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제스트별로 이제 별도로 구분해서 세큐리티 플랫폼, 세큐리티 모니터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기억 부탁드리고요. 50분이어서 질문 딱 2개만 더 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에 사용되는 원시 데이터는 모두 로그 기반인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 아까 답변 드렸던 거여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월간 리포트 기능도 따로 버튼을 통해서 있지는 않지만 대시보드 등을 통해서 혹은 커스텀 대시보드 등을 통해서 아니면 이 웹페이지를 이건 좀 꼼수긴 한데요. 뭐 웹페이지 자체를 인베드를 시켜서 그거를 그냥 메일로 보내버리는 건 거죠. 뭐 이런 방법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번외편으로만 들어주시고요. 네, 그 외에도 뭐 다양한 질문들이 있으셔서요. 예를 들어서 엘라스틱 서치 YAML 파일의 변경이 세큐리티 시그널에 보이기 위해서는 컴플라이언스 파인딩스가 네, 맞습니다. 컴플라이언스 기능에는 포함되는 내역이 컴플라이언스 로그 기반으로 컴플라이언스를 잡을 수 있고요. 그리고 파일 인테그리티 체크와 관련된 부분은 컴플라이언스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남들이 볼 때는 파일 컴플라이언스가 파일 인테그리티 체크가 런타임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데이터독은 이 부분이 컴플라이언스의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파일 인테그리티 체크는 컴플라이언스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모니터링 어보이드는 로그는 그냥 싸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고요. 뭐 로그 쏘는 양은 로그 볼륨에 따라서 틀려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뭐 클라우드 와치를 통해서 뭐 클라우드 와치나 파일 호스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쏘시게 되면 부하가 1도 없겠죠. 그런 경우는 괜찮을 것 같고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런타임 에이전트 같은 경우, 런타임 세큐리티 같은 경우도 장점 중에 하나가 부하가 낮은 거예요. 부하가 낮아서 이게 왜 낮느냐? 이제 저희가 계속 모든 거를 프로세스를 하나하나 다 스캔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BPF 기반으로 필요한 정보들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낮은 부하로 오버헤드로 볼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답변 되셨으면 좋겠고요. 질문이 너무 많아서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보고요. 나머지 질문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장해 놨다가 한번 추가적으로 팔로우업을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몇 개만 더 볼게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좀 긴 질문으로 봤으면 좋겠는데요. 대부분은 레퍼런스 관련돼서도 많이 문의를 주셨어요. 레퍼런스 관련돼 가지고 한국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이제 배달의 민족이 쓰는 건 아니에요. 딜리버리 배달의 민족의 제가 여기 업체명을 밝히면 안 되는 모 기업이 되는 딜리버리 히어로가 이 기능을 정말 잘 쓰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이제는 정식적으로 모든 서비스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데이터독에서는 세큐리티 모니터링 하나만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풀 커버가 안 됐었는데 이제는 런타임 세큐리티 그리고 컴플라이언스 모니터링 이 세 개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공격적으로 이제 좀 올해는 세큐리티의 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온프리미스 장비들도 연동이 되고요. 대신에 컴플라이언스 모니터링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컴플라이언스 모니터링 중에서 당연히 파일 인티그리티 체크 부분은 될 거고요. 그리고 로그를 기반으로 한 컴플라이언스 체크는 될 테지만 환경에 대한 체크는 예를 들어서 AWS를 통해서 가져와야 되는데 GCP를 통해서 가져와야 되는데 애저를 통해서 가져와야 되는데 못 가져오는 정보가 있어서 컴플라이언스 모니터링은 풀 커버가 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로그 기반으로 하는 세큐리티 모니터링, 그 다음에 런타임 세큐리티는 가능합니다. 제가 설명드린 것 중에 애주어랑 GCP는 이제 베타로 나올 예정인 점 정말 명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오피셜하게는 AWS만 지원을 하고 있고요. 1, 2분기 로드맵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애주어랑 GCP는 이제 정식으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네, 답변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외에도 정말 많은 질문들이 있는데 제가 이 부분들 캡처해놨다가 답변을 드리면서 팔로우업을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슬라이드로 좀 돌아와 봤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끝나고 나면 웨비나 자료를 전달 드릴 텐데 이 전달 드릴 때 링크를 같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링크들을 통해서 세큐리티 모니터링이나 컴플라이언스 모니터링이나 런타임 세큐리티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블로그 링크 같은 게 돼 있기 때문에 보시면 또 추가적인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데이터독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클릭만 하시면 14일 그냥 바로 모든 기능 제약 없이 지금 제가 설명드린 기능들 세큐리티 모니터링 포함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등록하시면 사용할 수 있는 부분 기억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오늘 데이터독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뭐 오늘 질문 주신 거 제가 팔로우업 하겠지만 그거 외에도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때에는
데이터독 홈페이지에서 서포트 골뱅이 데이터독 hq.com으로 메일 주시거나, 안 그래도 영어푼 알고 계시면 영어푼 센터로 연락을 주시거나,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해주시면 바로 저희가 답변 드릴 예정이고요. 혹 직접 테스트를 해보고 싶으시다, 그럼 데이터독 홈페이지에서 프리 트라이얼 클릭하시면 바로 사용 가능한 점도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긴 시간 동안 사실은 제가 금요일 오후 즐거운 시간을 드리고자 빨리 미팅을 끝내드리고 싶었는데 결국 시간을 꽉 찼네요. 다시 한번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것으로 웨비나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코로나 상황에서도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또 즐거운 설명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티셔츠 안내까지 드리고 마이크를 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티셔츠 기대하고 계실 텐데요. 이 웨비나 끝나고 나면 오늘 참석한 분들 기반으로 해서 이메일이 정리가 될 거고, 이제 그 대상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티셔츠를 받을 수 있는 가이드가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이드 봐주시고 티셔츠 받을 수 있도록 주소라든지 이런 정보들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웨비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